네, 요즘 들어서 IMF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하지만요. 네. 아직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새아침 세상에서는요, IMF 시대에 해고를 당하고 7년 동안이나 몸바쳐서 일한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혼자서 200일 동안에 이 생활하고 있는 전원일 씨, 또 그 가족을 저희가 함께 좀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회사 앞에 작은 천막. 허름한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전원일 씨. 그가 이 천막의 주인이 된 것도 벌써 200일째다. 1998년 11월 27일.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 모든 사람이 회사로 출근하는 시간. 그러나 그는 집으로의 짧은 출근을 준비한다. 우리 아빠는 내 친구들 아빠가 출근할 시간에 집으로 오신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자주 볼 수가 없다. 아빠가 천막 생활을 시작한 이후 우리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우리 집은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 보람이 이렇게 네 식구다. 엄마는 아빠를 위해 또 한 번 아침상을 준비한다. 아빠의 위가 나빠져서 밥을 많이 드시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항상 밥을 꾹꾹 눌러 많이 답니다. 아빠의 밥을 챙겨주고 나면 엄마도 일하러 가야 한다. 엄마는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는 북엇국을 자주 끓이신다. 아참, 아빠는 술을 무척 좋아하신다. 좀만 기다려. 내가 애들 사랑하고 오라는 알잖아. 좀만 참자. 진짜로? 부인을 안 사랑하나 봐. 나 만난 거 왜 안 한다니? 당연히 후회는 안 하지. 힘들어서 그렇지. 거기 좀만 참자. 냈잖아. 평생 산다고. 그래. 그게 죽었다 힘이야. 깨어나도 다시 견난다 했잖아. 그치? 그래 고맙다. 진짜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소주 한 번 사오고 그거를 나 몸 뭐 안 좋아진다고 그거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하니 그게 적인데 그게 그래도 응? 내가 속상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안 돼. 왜 못 먹잖아. 못 먹어도 배워가지고 먹어야 돼. 그래. 아빠는 먹고, 술을 많이 마신다고 엄마에게 야단을 술 맞았다. 넣어갖고 하지만 어디? 사랑 싸움이란 걸 나가까 나와 동생은 알고 있다. 말로만 못 먹잖아. 밥을 먹고 나면 아빠는 다시 회사 앞 천막으로 출근한다. 집에서 아침밥을 먹는 시간을 빼면 아빠는 항상 이곳 작은 천막에서 생활하신다. 아빠의 천막은 아빠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들로 가득하다. 우리 집에 있던 아빠의 물건들이 하나둘 이곳 천막으로 옮겨왔다. 우리가 싫은 것도 아닌데 아빠는 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걸까? 지난 아빠 생일에 내 사진을 선물로 드렸다. 큰 딸내미가 아빠 회사 옆으로 소풍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빠가 초라해 보이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빠 김밥 나랑 같이 잡숴요 하고 이렇게 여기를 왔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참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아빠 자랑스럽다라고도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오늘은 아빠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아빠 친구인 걸 보면 아빠는 역시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나도 엄마 동생과 함께 아빠를 보러 갔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을까? 아빠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모습이다. 사무처장님들 오셨습니다. 아빠는 늘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런데 오늘 아빠가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 왜 깎고? 아빠 회사가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왜 깎아? 아빠 머리 안 길래 아빠가 머리를 왜 깎는 것 같아요? 복지를 안 시켜줘서 깎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머리를 이발소를 안 가서 그냥 깎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 어떻게 머리 깎았으면 좋겠어요?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빠 머리 깎으면 좀 창피해. 그런데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빠가 머리를 깎기 시작한 것이다. 아빠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깎는다고 했다. 아빠는 참 바보다. 나 같으면 대머리 가발을 샀을 텐데. 창피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울고 말았다. 아빠가 머리를 자르면 저기 저 회사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아빠의 보금자리인 천막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썼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의 셔츠만이 나를 맞아준다. 동생 보람이는 수두를 앓고 있어서 오늘 학교에 가지 못했다. 난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 노래방을 작년에 갔었거든요. 한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일단 가고 싶어요. 회사가요 복직을 안 시켜주면요 전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아빠는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성적표에도요 보니까 끈기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근데요 아빠는 끈기 있게요. 아빠 입? 아빠 입 왜요? 아빠 입으로요 저희 좀 뽀뽀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저 큰딸 아름이에요. 아빠는 집에도 오시지 않고 수련될 때 안에서 계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도 아빠가 힘드시다는 걸 다 알아요. 저와 보람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 라면만 드시지 말고 밥 많이 드세요. 그럼 이만 쓸게요. 아빠 힘내세요. 사랑하는 큰딸이.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원일 씨의 문제는 IMF 시대에 겪어야 하는 우리의 어떤 공통적인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두 딸 아름이하고 보람이 아직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해고니 실직이니 사실 이런 거 잘 모를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빠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분이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되면서부터 집안 형편이 상당히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이렇게 꿋꿋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가족들의 사랑과 또 이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직은 IMF 그늘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좀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원일 씨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